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이노베이션이 엄청 선방을 하죠. 네, 외인들이 1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견디고 2.8%나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그 IT 관련주들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IT 관련주들이 더 시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HLB 이노베이션 이 제약바이오주 성격의 이 종목이 시세를 더 냈습니다. 상승폭이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재료도 재료지만은 수급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타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매집주를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오고 있죠. 네,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정책주에서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괜찮은 종목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매매 잘하셔서 대박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어려웠던 상황에서 좀 회복돼서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여하튼 계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뭐 딴 거 없죠? 우리가 수급을 지금 현재 봐야 되겠어요. 사모펀드가 10만 주가량 또 더 많은 매도 물량을 때렸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 외인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너무 그 판에 박힌 기관의 매도 나오는 물량을 알고 네, 이걸 잘 받아주면서 기관의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그 외인들의 매집에 의해서 시세 흐름이 외인들이 주도하는 대로 전개가 될 수 있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노리는 거고 그 주역은 역시 신한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증권이 그 5,800주만 순매수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매도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후반부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신한증권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일별로 보면은 최근 흐름은 신한증권에서 지속적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이 단타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순매수를 늘려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뭐 재료가 뭐 나온 건 없어요. 재료가 나온 건 없지만 지금은 재료보다도 수급상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이노베이션 자체가 일전에 언젠가요? 이날입니다. 이날 11월 18일에 대량 거래가 좀 되면서 이때 이때 그 걸려있는 매물들이 많죠. 걸려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10분봉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10분봉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 명확히 좀 나타나죠?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날이 날짜로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 자, 그러면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1월 18일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네, 요 시점이죠. 네, 요거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수급 흐름이 제일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날 이런 주가와 이런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때부터 거래가 많이 터졌다 이거예요. 그죠?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다. 이제 물량 자체는 이제 이 정도 권역이 제일 많았던 가격대죠. 그죠? 가격적으로 보면 3,000원에서 3,400원대가 물려있는 매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매물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일단 이 매물이 있는 걸 의식을 하고 미리부터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는 요거보다 조금 앞선 지역, 아마 요 지역이 되겠죠. 그죠? 2,800원에서 한 3,400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 지점에서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요 지점에서 물량이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 권역에서는 우리가 일단 길게 볼 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흔들릴 걸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그 이노베이션 비중 중에서 일부 정도는 한번 매도를 때렸다가 그랬다가 좀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또 보고 이런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권역에서 물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파동이 왔다가 뭐 다시 올린다든가 또는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올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뭐 2번 뭐 이런 패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권역에서는 우리가 일정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해봤다가 다시 재공략한다. 네, 그런 매매가 좋겠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은 오늘 이후 상황에서 무슨 변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정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이노베이션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그렇게 대응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주가 판단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걸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최적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도 좀 드리고 추천도 좀 드리고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 총계 역시 자본 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